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 오늘 저기 옆에 있는 사람 부담 안스러워요? 웃고사 무슨 일 있니? 웃고사 무슨 일 있니? 이만해? 집에 우환이 있어요. 아니 얘 빨리 시집 보내지 되겠어? 나 오늘 무조건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마. 이게 허당끼 나오면 환상이 깨지잖아. 환상 없어.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누가 환상 정신 없어. 차려. 너 허당인 거 다 알아. 아, 여기 눈물 하나 붙여주세요. 정신 차려. 미녀대회. 미녀대. 마신대회가 아니고 오늘 뭐 미녀대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나 왜 얘 옆에 앉혔어? 누구 앉네 진짜. 나 거기 안 할게 다행이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또 고민거리가 왔어 지금. 나 갑자기 다크서클 생기고. 저 오늘 우리 눈꽃쌤이 그냥 엄청 많은 무구를 준비해갖고 왔으니까 연금을 한번 그냥 띄워보시죠. 있어 보이게. 오늘 연금을 제대로 떠야겠죠. 있어요. 와 무게도 있어 보인다. 옥수. 자, 용궁이야. 자, 오늘 출연자는 센 사람, 센 언니 느낌이. 풍기는 이미지 아우라는 상당할 것 같고 인생의 굴곡진 삶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주장에 강한 사람. 오. 그리고 신감은 장난 아니다. 신감이 장난이 아니야. 오, 여기 이분도 그 줄력이 있다 이렇게 나. 우리 순아쌤 한번. 이렇게. 오늘은 그분이 정말 오셨으면 좋겠죠. 오늘은 제발 오셔라, 오셔라. 오셨으면 좋겠다고. 오셔라. 제발 좀 오셔라. 이걸 하소사.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신나? 막 춤추고 싶고 막 왜 그러니 막 신난다 이 사람은 막 왜 그러니 막 신난다 이 사람은 신나. 때리고 싶어. 진짜? 진짜. 좋은 일이 많은. 때리고 싶어. 아 진짜? 진짜.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보여. 아까부터 내가 그랬잖아. 아이들이 많이 보여. 아까부터 내가 그랬잖아. 자꾸 아이들이 보인다고. 다복하든지 자손의 덕이 있던지 그러니까 세포 이렇게, 분열을 한 거네. 이렇게 세포 느껴집니다. 분열? 세포 세포 분열을 한 거야. 분열이지. 그럼 우리 남선생님은 어때요? 수술이 막을 타. 수술이 맞아. 같이 오세요. 일단은 센 언니. 센 언니.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좀 시름이 있다. 좀 약간 우울하다. 그리고 맞아. 여자지만 굉장히 가장 같은 느낌? 그리고 저도 아이가 많다. 분열을 많이. 분열을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주황색, 노랑색, 연두색 이런 화려한 게 보이고. 왜냐면 빨갛고 초록색이고 주황색. 자, 이 사람은 일찍부터 어떤 활동, 끼가 많아서 일찍부터, 남들보다 일찍부터 활동을 좀 많이 했던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상처가 있었던 사람. 웃다가 울었다가 지금 다시 웃고 싶어서 다시 부하가 다시 되는 단계. 지금 겨우겨우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게요. 나오세요. 그분이 오셨어 이제.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되게 어려운 생활을 했다가 막 잘 됐다가 잘 됐어. 그러다가 또 천리바깥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숨에도 한번 꺾여보고 금전에도 가졌다 한번 꺾여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풍파에도 참 복이 많다. 여자로서도 복이 많고 역경을 이겨냈다. 뭐 진짜 황금돼지처럼 복이 있는 여자. 건강은 늘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건강은 내가 보인 건 이 정도. 나도 이거 한 번만 이게 칠게요. 어미로. 나는 아까 우리 저기 뭐야 수나 쌤 한 번 보는 거기에서 영감이 딱 떠올랐는데 행사장에서 막 그 춤을 그냥 굉장히 많이 추는 그런 그냥 무대를 그냥 장악하는 그런 사람 뭐 그런 정도 그럼 가수인가 진짜? 가수인 것 같고. 너무 신난다. 신나? 막 춤추고 싶고 막 왜 그러니? 막 신난다 이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주황색, 노랑색, 연두색 이런 화려한 게 보이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 신나 진짜. 똑같이 바꾸는. 아 궁금해. 자, 그럼 우리 한번 그냥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신가요? 가수 맞네. 노래는 노래. 대박. 30년 차 가수, 트로트 가수, 다둥이만 가수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다. 사실 정말 진짜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왔고요. 우리 작가님이 섭외를 하셨을 때 생각도 못해. 저 흔쾌히 정말 너무 어우, 즐겁게 야, 재밌게 우리가 뭐 잠깐 듣자마자 오케이 했어요. 왜요? 관심 많거든요. 팔딱 털리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요. 전 좀 털려보고 싶고 저의 실체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다 들었거든요. 기분이 어땠어요? 솔직하게 기분이요? 짰구나. 아유, 참나. 아니면 살짝 노출이 됐구나. 아유, 절대. 정말 전혀 없어요. 우리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노래는 들어봐서 느끼는데
죄송하지만 네. 이렇게 가수님 사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 연희 지금 요 두 그래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지어 뭐라냐면 아, 이름이 뭐야? 네네. 아니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야. 진짜? 누굴까? 누굴까? 누구야? 제가 이제 30년 차인데 이제 조금 더 제가 활동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분이 나오셨으니까 혹시 히트곡 몇 곡 좀. 아, 제 노래요? 네, 네, 쫓게 됩니다.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당신이 최고랍니다.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아, 맞아. 따뜻한 미소로 지켜줄 사람. 요즘에 최신곡으로는 또 후반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까먹었다. 신곡이어가지고 잘 안 나오네. 까먹었다. 신곡이어가지고 잘 안 나오네. 네네네. 자 아까 저기 나오시기 전에 한번 네. 네. 봤는데 네. 어떠셨는지 그 기분. 모든 말씀이 다 맞았어요. 비껴간 게 하나도 없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게 아까 제 눈시울을 시큰하게 만들었던 거는 뭐 웃었다가 너무 가슴 아파하게 엎어졌다가 이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 인생 국곡이 되게 컸어요. 그때 사실은 제가 힘들었던 게 잠깐 이제 떠올리다 보니까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예. 되게 어려운 생활을 했다가 막 잘 됐다가 그러다가 또 천리바깥으로 떨어졌어. 남들이 보면 제가 되게 무대에서 화려하고 뭐 즐거운 노래 부르잖아요. 그 웃는 모습만 봤는데 제가 이제 강하지만 되게 여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중요한 건 지나온 과거보다는 지금 그다음에 이후의 시간이 저는 더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제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이제 중년 이후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과거 점사를 좀 보면은 그 혜연 씨를 보면은 만삭이 될 때까지 내가 그냥 돈을 열심히 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낳고 나서도 몸조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내가 참아가면서 극복한 사람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자기의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가 당신을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점사라기보다는 다둥이 엄마로서 이렇게 사는 거를 제가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하나 갖고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넷을 저렇게 낳고 키웠을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저는 그냥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점사보다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넷째를 12월 6일 날 출산을 했는데 KBS의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그 무대로 해서 이제 가수 발판이 됐던 무대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무대죠. 근데 12월 6일 날 출산했는데 11월 17일 날 11일 만에 그 연말 결선이 있었어요. 중요한 무대. 그래서 조리원에서 옷 며칠 끊고 나와서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해 바로 18일 만에 KBS에서 10대 가수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가수상을 주는 큰 무대. 저희 가수한테 1년 농사거든요. 그 무대에 나가려고 18일 만에 그 무대에서 또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50대가 됐다 보니 몸이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데 여기저기 삐그덕삐그덕하죠. 버글버글하다고 지금 해야죠. 이렇게 뵈면 네. 30대 후반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아름다우세요. 아니 활력이 넘쳐. 뭐 생활력 있고 깡이 있고 나는 우리 김혜연 씨 무대 깡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네. 깡 네. 하려면 최고 네. 안 하려면 말고 네. 어. 기본기관이 아니고. 그렇지. 흑화백의 공사가 너무 네. 정확해서 마니아가 있든
아니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있던 네네.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왜 근데 그렇게 자식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있어서 10년 터울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다복하게 두셨나요? 저희 남편이 그 결혼 전에 한 5년을 그냥 팬으로 뭐 가끔 밥 먹고 정말 차 한잔 하실 정도 그랬는데 이제 5년 뒤에 제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 돼서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저희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정식으로 한 2년 정도 그동안은 봐왔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봤으니 한번 정식을 한번 만나보자. 5년 동안 손도 제대로 한번 잡은 적 없고요. 같이 앉아있으면 손 하나 얹어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마음 먹고 마음을 열었는데 큰 애가 덜컥 생긴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5월 달에 아이가 생기고 8월 달에 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애를 안 낳고 활동했으면 지금 아이를 안 낳고 활동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낳았을 수도. 근데 아이를 낳고 평소에 제가 애기를 너무 이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은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의 연년생 격으로 이제 큰딸, 작은딸을 낳았죠. 낳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결혼할 때부터 노래를 하셨어요. 장남이다. 아들. 네. 근데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엄마 원하시니까 아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왜냐면 첫째, 둘째도 그냥 한 방에 생겼으니까. 근데 셋째도 그렇게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아예 임신이 안 돼서 한 6년 동안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뭐 배란 날짜도 받고 그 우리 민간요법 있잖아요. 뭐 새벽에 가사를 치러라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것도 다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를 낳게 됐죠. 일단은 하나 나 혼자 벌어서 열림 맞고 살아야 되는 사주를 타고나기 때문에 흔히들 점집에 가면 말하잖아요. 네. 12폭 치마자락 둘러서 여자진 네가 남자 사주 타고났다 이러잖아.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 사주를 타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리파, 그거를 뭐 저는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저희 사남매인데 그래도 그 복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잘 사시는 거야. 김현 씨가 개인적인 복도 있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네.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노력했고 또 가정을 지키려는 그러니까 그 지키기 위한 가정의 아픔이 왜 없었겠어. 근데도 초긍정적인 마음으로 당신이 정말 자기 인생의 홈플에 불을 났기 때문에 하늘도 당신한테 보너스로 복을 더 많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들을 때 울컥울컥해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방송에 보면은 뭐 그때 뇌종암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네. 과거에 아프신지 어디가 아프셨는지. 뇌 종양이 2개가 발견됐어요. 당시도 사실은 제가 뭐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탄탄한 몸 막 이렇게 건강 아이콘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뭐 방송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뭐 다 촬영을 했죠. 뭐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근데 결과를 보는데 선생님께서 다 제작진 나가라 그러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만 앉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김현 씨는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몰라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몰라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밀 검사로 막 들어갔겠죠. 일주일 지났는데 못 찾았대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한 달 뒤로 주셨는데 사실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달 뒤 수술 날짜 주면 제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일주일 동안은 너무 울었죠.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고 이제 살만한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주일 동안 너무 울었고 가장 밟히는 게 정말 아이들이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엄마로서 가까이 해준 것도 없고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 딱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게 억장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유서를 썼죠. 뭐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또 이렇게 아이들 앞으로 그리고 또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내가 없더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 좀 잘 좀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유서를 써서 금고에 넣어놨었죠. 저게 유서 쓸 때도 슬퍼. 저도 네. 암에 한번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유서를 쓰게 되더라고 진짜. 근데 유서를 쓰는데 내 유서에 내가 슬퍼서 네. 진짜 뭐 그 유서를 한 2줄 쓰면서도 그냥 저는 그 칼칼 종이가 쏟아지고 거의 다 젖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되더라고. 제가 평소에 잘 혼자 울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저희 친정엄마든 누구 앞에서도 잘 울지 않는 편인데 혼자 입을 쓰고 잘 울거든요. 근데 그땐 저 혼자 울면서 정말 종이를 썼는데 종이가 다 젖었어요. 아니 저게 그런 심정이 들어 정말.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좋은 결과로 수술 날짜 정말 며칠 전에 S대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혈관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제가 약물과 그때부터 정말 제가 또 다른 김희연으로 태어난 거예요. 뭐 지금은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그 이후 또 10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지금은 아주 튼튼하게 잘 아유, 정말 건강하게 이거는 잘 우리가 박수 한번 살아가고 쳐드려야 될 있습니다. 것 같아. 완수됐어요? 네네네. 나는 네. 그 점사사주로는 솔직한 얘기로 부모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 많았다. 솔직히 친정이라고 해봤자 뭐 자랑할 게 있었냐. 특히나 아버지가 제 목을 잘못했구나. 너 아버지가 자기 목을 못해서 너 엄마 팔자도 불쌍하고 자식들마다 팔자도 불쌍하고 한 가지는 앞으로도 건강은 한번 또 건드릴 거야. 건강은 한번 또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너무 자기를 안다라는 성격이야. 네, 그러니까 뭘 맞아요. 막 완벽해야 되고 아까 네. 뭐 쿨하다 시원하다 뭐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나는 나쁘게 얘기를 할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괴롭혀. 맞아요. 예전부터 그랬어. 네. 그 어려서부터 그 버릇이 뭐를 하나를 하면 10개를 막 이뤄야 되고 그게 또 내 손아귀에 이게 1, 2, 3, 4가 쭉쭉 펴져 있어야 안심하는 스타일이고 요만한 행복이 있으면 그 다음 거를 또 불안해. 여기서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내 속을 치고 가는 격이지. 내가 내 속. 그러니까 이게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을 저버리는 한이 많았단 말이야. 집안에 대한. 한이 많아서 늘 행복하고 웃어도 불안감이 늘 따르는데 그냥 한실 가만히 안 있는 성격이에요. 뭐든지. 마음도 그래. 뭐를 하나 덜 풀고 뭘 하나 덜 해결하고 네. 하면 네. 누워서도 뜬 잠이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풍파는 많았어도 참 당신 그래도 복 있는 여자라는 말을 한 그 네. 말이 나왔거든.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딱 보는데 얼굴에서 아직도 광이 비치고 다른 무엇을 해서도 네. 결국은 내 밥벌이 내가 거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일해서 돈 벌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빚 그런 좋은 능력은 빚을 보고 이제 있고.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점사.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앞으로에 대한 점사를 좀 받으려야 되거든요.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하나 네, 질문 네, 네. 드려도 될까요?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구술하면 그 조상님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도 오실 수 있고 뭐 할머니도 오실 수 있고 근데 정말 오셔서 이렇게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이제 아 얘는 마음이 이렇게 아플 것이다 뭐 그 연기를 해주시는 건지 그거 정말 궁금해요. 일반 사람은 그게 궁금하구나. 안 본대. 아빠 안 먹고 산다며 몰래 신발하는 애비가 같다.
아니, 그게 왜 궁금했어요? 저는 굿하는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저희 아버님, 시아버님이 자꾸 엄마가 보이신다고 하셔서 저희 남편이랑 저희 시어머님이 굿을 한번 하셨어요. 그때 오셔서 시아버님께서 제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신이 오셔서 왔다 가신 건지 아니면은 그 마음을 읽어주시려고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옛날서부터 엑소시스트 같은 거를 하고 막 빙의 사례자들 있잖아요. 네네.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논란이 얼마나 많았냐면 저 사례자도 쇼고 하는 사람도 쇼다. 무당도 쇼다. 근데 이럴 것 같으면 만약에 진짜라면 다들 뭐 나무 여우 주연상이지 그냥. 다들 뭐 나무 여우 주연상이지 그냥. 그 정도로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조상이 와서 얘기를 할 때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훅 실려서 진짜로 그냥 나도 내 정신 없이 실려서 내가 한 말에도 생각 없이 막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곁들여서 나는 이때 또 그 혼도 곁들여서 내가 이렇게 전하듯이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뭐 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구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절대 안 해. 절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제 시간을 많이 이제 활용해 주십시오. 많이 드릴게. 네, 네. 자, 어떤 게 가장 궁금한지 저희가 또 봐드려야 될 점이. 제게는 지금 이남이녀 자녀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점사를 보러 가면 제가 둘만 날라고 했을 때도 너는 둘로 절대 안 끝나 라는 얘기를 절대 안 끝나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셋째를 바르셨을 때 아들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너는 아들 분명히 둘을 낳는데 그럼 셋째까지는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넷째까지 낳게 됐는데 또 점사를 보러 갔는데 또 있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있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50이지만 낳고 싶어요? 낳고 싶어요? 공장문은 안 닫았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실이 그냥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밤이 뜨겁구나. 공장문 안 닫았어. 사실은 아이가 생기면 저는 낳을 겁니다. 오, 진짜요? 네. 저희 남편은 제가 낳겠다고 하면 찬성. 힘들지만 오케이 할 겁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반대하시거든요. 키워줘야 저희 넷다 다 저희 시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돌봐주시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 중요합니다. 아기가 있겠냐 네. 없겠냐. 정말 다섯째가 있겠냐. 자, 준비합시다. 자, 김혜연 씨께서 앞으로 다섯째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이게 가질 수 있다,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네. 없다가 많으시네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혜연 씨가 어떤 고통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한 번씩은 고통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때우고 간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더 앞으로 생기실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형편이 안 되거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또 모르지만, 요새는 가슴으로 난 자식도 있잖아요. 네.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은 가슴으로 키우는 자식도 하나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늦게라도 하나라도 해서라도 실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다섯째를 안 낳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살면서 그동안에 제게 주신 복을 오면서 중간중간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프거나 아니면 돈을 까먹거나.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생길 때 아빠가 부도가 나고
정말 제가 많은 큰 뭐 저희가 손실이 있었는데 셋째 아이가 또 이제 생겼고 뭐 넷째 아이는 제가 또 병마와 그러니까 시달릴 때 넷째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그러니까 풍파든 좋은 일이든 그 단계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지금 그거보다 솔직히 제 배로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있느냐 그거가 더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스럽게 부부 생활을 하고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일부러 자식을 갖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의학적인 노력과 네, 또 네. 이렇게 삼신이라고 할머니가 자신을 애기씨를 점제해 줘야 되니까 그런 기운을 내가 이렇게 전복을 시킨다면 근데 자연적으로 흘러간다면 네. 삼신에서는 아기씨를 안 줄 것 같아요. 없다라고 네.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관상을 봤을 때는 지금 딸 둘 아들 둘 네. 슬아자손 네, 뒀다고 했잖아요. 넷이 넷밖에 안 보여서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나 뭐 양아들이나 음. 뭐 내가 결혼해서 도와주고 네네. 자식처럼 생기고 하는 친구는 있을 수는 있으나 내 배 아파서 네. 내가 삼신의 길을 가져서 네. 출산을 한다는 거는 안 보여서 네. 청깃발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의 의견에 김혜원 씨가 내년 내후년에 더 빛날 수 있는 운기를 자손을 낳음으로 인해서 당신 몸이 안 좋아지는 게 팬으로서 싫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적인 부분도 있고 엄마가 가수라고 해서 뇌가 협소하진 않아요. 제 눈에는 엄마의 뇌도 오동통통하기 때문에 아기들도 기본 두뇌를 갖고 태어났는데 4명이 두루 좋은 모습으로 잘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는 예술도 있고 공부하는 아이도 보이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낳지 말고 4명을 열심히 키웁시다. 파란 거를 든 이유가 지금 있는 아이들 키우는 게 중요하지. 억지로라면 몰라도 그것도 좀 요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딱 자연스럽게는 힘들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어떤 수를 넘기고 또 어떤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복이야 복. 본인 복이고 내가 보기엔 지금 아이를 억지로 가질 필요도 없거니와 만약에 억지로 가지면 좀 안 좋은 상문 끼고 들어올 것 같아서 상문 끼고 들어올 것 같아서 나는 극구 반대고 자연스럽게는 좀 되게 힘들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도 이 파란색 깃발 들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갓난아기의 그 천진난만한 눈망울. 이게 우리 김혜원 씨 뇌리 속에 그 네. 갓난아기 때 그 눈망울들이 자꾸 느낌이 나고 떠오르거든요. 모습들이 예쁘죠? 보고 싶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로 애기 생기면 더 낳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는 제발 시어머니 고생은 그만 시켜야죠. 나만 생각해, 그치? 전 낳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사주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라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두 분이 원래 있어요. 그리고 근데 나는 반대하는 이유가 제발 가지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사실은요. 아니 있으면 원래 낳는 거 아닌가요? 있는데도-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쓰면 나서 나쁠 것 같으면 아. 조금 미리 조심을 해줘야지. 피임을 하는 방법도 있고 조심해야죠. 자, 그럼 혜연 씨, 뭐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예, 두 번째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 정말 제일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벌써 이제 19년째, 횟수 20년 차가 됐어요. 20년 차가 됐는데 결혼해서 최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한테 10원짜리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님 생활비서부터 저 친정엄마 뭐 아이들 학비서부터 모든 걸 제가 다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일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그러다 보니 너무 위축되고 예전에 정말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운동선수였고 든든한 정말 이런 멋진 남자였는데 그리고 베풀 줄도 알고 돈 있으면 멋있게 쓸 줄 아는 남자였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돈 1,000원, 10,000원에 막 너무 짜치고 막 작아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근데 지금 한 2년 전부터 조금 이제 일이 좀 되어가는구나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얘기는 주고받진 않지만 가끔 제가 좋아하는 뭐 옷도 사주고 명품백도 하나 사주고 이런 정도면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돈을 조금 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혼자 생각에 지금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우리 이제 노후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라는 얘기는 드는 상태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저희 사업이 뭐예요? 종류가? 시행업이에요. 건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또 힘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김혜연 씨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이 잘 되실 건가 아니면 조금 불안하다. 요거는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저희가 불안하다. 요거는 잘 된다. 자, 자, 하나, 둘, 셋.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이게 급하게 막 들리는데 저희 신랑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인지 아니면 그거 들을 거야, 언니는? 들고 있으면 안 돼. 신랑이 조금 저는 지금 애기 아빠가 조금씩 잘 됐다 그랬잖아요. 조금은 더 될 거야. 조금은 되는데 여기서 잠깐 됐다라는 것 때문에 뭐가 좀 더 한층 더 넓게 가면은 확 꼬꾸라져. 확 꼬꾸라져. 본인까지 힘들어져. 또 하나 신랑은 이렇게 돈 버는 재주가 아니라서 돈을 맡겨도 안 되고 그 사람 뭐 하는 거에 투자해도 안 돼. 진짜 후회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아까 성향을 얘기했죠. 그 사람 성품 뭐 이런 걸 얘기했듯이 호감 가는 성격이고 스타일이거든. 느낌도 그렇고 뭐 얼굴 생긴 건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고 호감 가는 얼굴인 것 같아. 이렇게 웃을 때 예쁘고 좀 그런데 그냥 사람 만나는 걸로 그 정도만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 정도가 좋지 돈 따라가면 다 힘든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말 이 부부 뭐 금전관계에 대해서 한 말의 정리가 그냥 본인이 벌어야 돼. 그리고 이런 좋은 남자가 내 옆에 있고 내 애들이 있다는 거에 내 인생에서는 이게 제일 큰 무기야 그냥. 네. 다른 것까지는 바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감이 있어요. 여대감도 있고 남대감이 있는데 대감은 뭐냐? 돈을 벌어주고 재물을 모으게 해주는 거거든요. 신이에요. 근데 김혜연 씨가 그런 기운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늘의 해가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금전적으로 우리 김혜연 씨가 금전적으로 여대감이 앞서서 이렇게 재물복은 있으니까 아빠는 명예적으로 아까 누구를 금전을 투자하건 무슨 시행업자를 하건 이건 꼭 화가 있어요.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잘 된다고 했을 거야. 근데 항상 마무리해서 용두삼이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었을 거니까 이 금전하고 관계돼서 투자하는 사업은 조금 악영향을 더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파란색을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을 고생하시고 다 된 것 같아요. 다 돼 보이나 제 께에는 변수가 있다고 자꾸 나와요.
남편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지도 않는 부분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그래서 뜻하지 않는 관제나 뜻하지 않는 엉뚱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서 나도 관제 아까 나도. 그죠? 자꾸 관제가 비치니까는 뜻하지 않는 거에서 뭐가 튀어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 좌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암시가 자꾸 나오니까는 저는 청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대주분이 사업을 한 번은 대박이 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신랑한테. 근데 올해 내년이 3대 기간 동안에 인간구라 사람으로 내가 한번 불똥이 튀는 게 있는데 그 불똥이 여기까지 튀는 거예요. 그 불똥이 여기까지 튀는 거예요. 부서를 타면 기사화가 되거나 어떠한 오해를 받아서 내 이미지에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관리를 하시면 그래도 우리 대주는 너무나도 인성이 곱고 반듯하고 선비고 가슴 아래 많이 하는 대주이기 때문에 좋은 날은 온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씨네 집하고 김혜연 씨네 집하고 두 부부가 만나서 산다 그러면 내가 신이 있는데 어찌 신기가 없는 남자가 만나겠어. 이 부리도 있는 사람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로 몰려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주는 거거든. 몰려주는 거를 본인이 받아먹고 있는 중인데 이쪽에서 돈을 벌게 되면은 혜연 씨가 이름으로 못 뛰어.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조금 사업이 덜 되는 반면에 나는 뜨고 나는 명예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잘 수 있지만 그것이 길게 되지는 못할 것 같고 가령 또 이런 거예요. 요번에 한 2억짜리를 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요게 잘 됐기 때문에 한 10억짜리를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소득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10억짜리에서 문제가 나면은 그냥 데미지가 콕 새가지고 잘못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시행은 된 거고 어차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 하나 쓸 때도 뭐 하나 서류 정리할 때도 눈을 부릅뜨고 5가지, 6가지는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네. 심란해 보이신다. 지금은 내가 구세주가 돼드릴게요. 지금은 내가 구세주가 돼드릴게요. 나는 원래 희망 고문 안 합니다. 제일 싫은 게 희망 고문이에요. 본인 남편한테는요. 네. 원래 인간들을 수집하고 인간들 모아라. 이 사주가 원래 있어요. 원래 본인 남편 같은 경우가 인맥이 은근히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착해서인지 좋아서인지 그 중간에는 사기꾼들도 있고 이상한 놈들도 있고 네. 한데 요번에는 남편이 나한테 맞는 일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관제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시행사 대표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네. 대표 아닙니다. 네, 맞아요. 남편이 책임 일이 없는데 무슨 관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또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일이 지금 코로나 아니었으면 벌써 올해 가을부터 착공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미뤄진 겁니다. 맞아요, 네, 틀려요. 네, 맞아요. 그런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일단 잠시 다 내년으로 넘어간 거고요. 네, 네. 또 하나 지금 이거 도장 다 받아놨어요. 네. 도장 다 받았다는 얘기겠지. 네, 네. 도장 다 받아놓고 시행사로서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시공사하고 협의해갖고 공사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공사도 다 끝났어요. 그쵸? 네. 공사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아니, 문제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네. 이번엔 잘 될 겁니다. 네, 네. 아까도 표현을 제일 잘해준 것 같아. 이 말에 대한 표현을. 뭐 여기서도 그랬고 3억짜리가 성공했다고. 여기서 이제 5억, 10억이 되면 이제 진짜 더 큰 탈이 나는 거지. 100만 원 벌어왔는데 400만 원, 500만 원 틀어질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말을 잘 지혜로 삼으셔서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대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서 뭐 많은 걸 바라지 않으니까 아이들 뭐 사주고 가끔 우리 와이프 뭐 사주고 이 정도 능력만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남편 기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잘 못해서 남편이도 당신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요령 있게 제가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궁금하신 거 네. 있으시면 한 번 더 또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30년 만에 정말 요즘 같은 생활은 처음인 것 같아요. (24시간을) 쪼개서 일도 하고 잠도 쪼개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우울증 올 만큼 이런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가수로서의 생활이 어떨런지 그게 가장 사실은 궁금합니다. 김혜연 씨가 앞으로 가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승승장구할 것인가.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때로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그러나 만장일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많이 들어보니 앨범은 나왔어요? 네, 나왔죠. 한번 해주실래요? 넘어진 김에 시작한다. 이제는 일어날 때다. 중년이면 청렬도 없나. 마음은 청춘인 것을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인생 후반전. 인생은 후반전이다. 아니 난 빨간 거에 들었는데 좀 전에 알던 사람한테 곡을 받아라. 새 사람 말고 좀 알았던 사람한테 곡을 받아라. 이런 소리가 나고 길게 잡아도 2년이고 아니면 내년이라도 또 한 번 전환이 될 수 있는 노래가 그런 노래가 분명히 하나 더 나온다. 그땐 많이 누려라. 참 끝까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참 복 많은 여자다. 우리 복 많은 여자 전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참 복 많은 여자인 거야. 왜냐면 어떤 위기에서도 항상 살게 해주고. 그래서 사주가 어디 가서 팔자가 굉장히 세다고 나올 거야. 네, 신따물도 맞습니다. 세고 맞아요. 팔자 세고 뭐 오만 가지가 다 나올 거야. 진짜 그런 쪽으로만. 네. 그래서 무슨 점을 보더라도 이거 조심해라 이러면서도 아이고 뭐 네 목에 또 넘기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어때? 중요한 건 어. 언제 될까요? 아니 나는 언제 터질까요? 올해부터도 좋고 터질까요? 올해부터도 좋고 내년부터도 좋고 운이. 본인이 예전보다 템포를 좀 늘어뜨려. 네. 이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제가 이제 소속사에서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혼자 지금 1인 기획 대표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손을 잡고 움직여야 좀 더 빛을 그건 볼지. 움직여야 돼. 빛을 그건 볼지. 움직여야 돼. 절대 엔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업무를 안다고 해서 1인 기획을 하게 되면 보는 시각의 각도가 줄어요. 확실히. 거의 10몇 년을 제가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더 좋은 기회는 엔터에서 더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더 큰 물에서 뭐 예를 들어 중국, 이렇게 한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좁은 물에서 좁은 돈 버는 걸로 연애는 하지 마. 나는 우리 김혜연 씨 마음이 뭐냐면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여러 가지에서 젊은 세대가 너무 치고 올라오면 사실은 자기가 불안해. 그리고 내가 이제는 끝났나? 나 아직 안 폈는데 나 억울한데 이게 내심에 있고 승부욕이 불타. 지금 내 읽으면 승부욕이 불타서 칼을 갈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열심히 가세요. 당신은 내년 내후년에 그 검을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1인 기획사 괜찮을 것 같고 내년부터가 운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쉬어갈 때 재정비하시고 지금 신곡은 생각만큼은 아닌 것 같고 다음 곡이 롱런할 수 있는 곡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혜연 씨는 천운을 타고 나신 거예요. 이렇게 천운을 타고 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천운은
58세까지는 유지가 되세요. 그 다음에 혼자 가시는 것이 100번 나는 게 본인은 간제 소송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하게 되면. 그래서 가수의 본분으로서 8년 대성을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데서 제가 이 빨간색을 들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빨간색을 역시 들었는데요. 이 가요계로 히트치는 거, 제가 아까 알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대중성 있는 노래, 우리 국민의 노래가 나오는 기후는 2년 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에 네, 네. 히트곡이 나올 것인데 그 나올 건데 그거를 누가 줄까라는 생각까지 제가 해봤거든요. 요즘 사람 아니고 옛날 사람인데 네. 특징이라면 둥글둥글하고 키가 조금 적은 사람이지 않을까. 거기에서 분명히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부시다라고 하는 노래를 타이틀 이상의 노래 뜰 정도의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놓고 말할게요. 오늘 왜 그래? 쓸데없는. 아, 미치겠다. 쓸데없는. 아, 미치겠다. 좋게 해줘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아, 미치겠다. 좋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내가 파란 거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꾸 생각이 왜 이렇게 많아? 어차피 본인 가수 안 할 겁니까? 할 거죠. 하죠. 성공 안 한다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죠. 할 거죠. 해야죠. 앨범 많이 안 팔리고 뭐 이런 것들 조회수 없다 해갖고 안 할 겁니까? 해야죠. 할 거죠. 네. 근데 왜 쓸데없는 소리 또 합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곱니까? 그냥 뭐야? 무조건 잘 왜 씁니까? 물어봐? 고속도로인데. 아, 좋습니다. 네.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빨간 걸 바꿔주시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본인은 생각 없이 내 느낌대로 하고 싶으면 그대로 가라. 또 그런 성격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물어볼 것도 없다는 거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가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 간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빨간 길로 바꿔드려요. 네. 선생님 튀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나 원래 자, 우리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오늘 그 제 인생 이제 후반전을 달려가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수업을 받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과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혜연 씨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다둥이들 다 건강하고 우리 신랑 되시는 분도 물론 사업 잘 되셔야지만 우리한테는 김혜연 씨가 최고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빛나는 트롯 가수 되시길 저희들 간절히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